네, 5번째 강의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큰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조기업의 분석, 그리고 제조 직무도 분석하고 필요한 역량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 정리도 한번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직무, 그 중에서도 제조 직무에서 취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이 있죠. 우리 자기 자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기 이해도 중요하다고 했고, 자기 분석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자기 이해와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전공이라는 걸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전공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전공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원을 할 건데, 지원은 어디로 해요? 기업의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이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직무가 가장 중요한 매칭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공 중심으로 이 직무를 바라보고 있고, 기업은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직무를 잘 알고 있어야 원하는 설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중요하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 이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표현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매칭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고, 반대편은 누가 있다고 했죠? 세상이 계속 변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산업 구조가 막 개편이 되고 그래요. 왜 그래요? 기업이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사실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R&D,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또 비용을 투입해서 채용을 하고 인원을 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기업은 산업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산업이 개편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 매칭 포인트예요. 기업은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직무만 알면 안 되고, 기업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기업이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산업,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근데 중간에 매칭 포인트가 직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직무 선택을 해서 우리는 이제 직무 요구 역량을 개발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죠. 뭘로 표현해요? 글과 말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표현을 합니다. 회사는 왜 두 가지로 평가를 할까요? 물론 다른 요소들을 배치한 회사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그렇죠? 자기소개서와 말, 면접. 우리 나중에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 무언가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뭐 설득을 하고 영업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일단은 글로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말로 전달을 하죠. 이 두 가지의 유사한 형태를 미리 한번 해보게 하면 이제 역량을 좀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두 가지는 내가 준비를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전공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이 두 가지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표현의 관점에서 또 중요하다라고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이제 직무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방금 전에 살펴본 큰 그림에서 직무가 이제 매칭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원자 본인이 자신의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최근 5년 이내의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질문 본 적 있죠. 이건 자기 자신의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무 질문입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된 질문은 자기소개서에 포함이 반드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직무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나온다라고 이해하고 준비해야 돼요. 자,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4강, 3강에서 직무에 대한 분석과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다음으로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해당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과 해당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직무의
요구되는 역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는 대학생활 동안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각각의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다르겠죠. 이렇게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설득할 수 있고 그 포지션에,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임을 이해시킬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무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큰 그림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무는 기회인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 중에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내가 이 정도 하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더 많이 조사해야 돼요. 그 직무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구체적인 업무는 뭐가 있고 그리고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터뷰를 해보거나 조사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에 필요한 직무 요구 역량에 대해서도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요구되는지를 아주 많이 조사를 해야 돼요. 많이 조사한 만큼 내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더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무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직무를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큰 그림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나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금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는 매 강별로 마무리 랩업할 때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나와 연결시켜야 할까요? 라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것의 총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제조업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제조 기업 분석하고 그리고 제조 직무도 분석하고 필요한 역량, 직무 요구 역량도 분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나와 연결시켜야 우리가 취업에 성공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 내가 있고 반대편에 세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되고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지피지기라고 하죠. 그래서 나를 잘 아는다는 것은 나를 잘 정리하는 건데 이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과거 경험을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검증하기 위해서 그 역량을 갖췄는지 또는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죠. 역량 경험을 물어보는데 경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많은 고민이 있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연결시키기가 어렵고요. 쓸 게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해야 될 일이 경험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경험 매트릭스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경험의 구분인지 카테고리 그리고 어떤 활동명이었는지 활동명 세 번째 어떤 활동 내용이었는지 활동 내용을 또 적죠. 여기서는 보통 이제 많이 우리 들어본 스타 기법으로 적으면 돼요. 뭐 상황도 적고 다음에 그 일의 태스크 나 역할도 적고 그리고 그때 내가 행동한 거 적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 적는 거죠. 결과 적고 거기에 성과나 어떤 반응 그런 것도 적고 그리고 뒤쪽에 느낀 점이나 배운 점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경험에서 내가 발휘한 역량을 적어야 돼요. 발휘 역량 또는 키운 역량.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일단은 경험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돼요. 혹시 지금 4학년인 학생 또는 졸업을 앞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학년이거나 3학년이거나 한 학생들은 정리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하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직무는 이 일인데 이 일에 요구되는 역량은 어떤 역량인데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고 나서 그 경험을 내가 조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남아있는 학년이나 학기나 방학에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리는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학년에 관계없이 일단은 먼저 좀 해보기를 제가 권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발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적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량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이제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4강에서 우리 제조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다양한 역량의 종류나 분류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여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쪽 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경험 매트릭스로 정리를 하고 우리 반대편도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그쪽도 매트릭스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은데 이 방법을 좀 추천할게요. 우리 산업, 기업, 직무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내 전공이 뭡니다 라고 전공을 한번 적어보고 이 전공으로 갈 수 있는 또는 가고 싶은 산업은 뭐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5순위 정도 생각해보고 각 산업에는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에 뭐 공기업은 어디가 있고 공공기관은 어디가 있고 사기업은 뭐 어디가 있고 뭐 그중에 뭐 대기업은 뭐가 있고 중견기업은 뭐가 있고 중소기업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몇 개 정도는 해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생각보다 금방 4학년이 되죠. 그러면 4학년 때 내가 전공도 선택하고 여기까지 열심히 전공 공부 해왔는데 어디로 가지? 라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우리 선배 중에, 우리 과 선배 중에 여기 갔는데, 잘 됐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뭐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내가 미리 내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산업도 살펴보고, 그리고 기업도 좀 리스트업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직무로 나의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채용을 하는지 내가 살펴봐야 돼요. 어디에서요? 채용 공고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취업 포털 사이트에 가면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내가 채워봐야 그 다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여기 요구 역량이에요. 우리 4강에서도 살펴봤듯이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역량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채울 수 있어야 뭘 해요? 관련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매트릭스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죠. 맨 끝에 역량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역량이 들어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매칭시키려고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취업 준비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험. 우리 경험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학점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요구하는 역량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량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여기를 채울 수 있어야 우리가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지금 소개해드린 두 가지 매트릭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저는 방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 방법 중에 심플하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도 그나마 좀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고민했고 실제로 해봤는데 가장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테이블 한번 그려서 내가 전공이 뭔데 어느 산업으로 갈 수 있고 가고 싶고 그중에 기업은 뭐가 있고 직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검사받을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해보는 거. 우리 자기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대학 생활하면서 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그 다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리는 엑셀로 한번 해보세요. 엑셀. 우리 엑셀 파일로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누적해서 뭐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말할 내용을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심플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전략을 큰 그림으로 우리 세웠는데 큰 그림도 정리하고 전략을 다시 수립했는데 우리 제조 직무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험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험도 정리했고 필요한 역량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제조 직무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험은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뭐 제조업 경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베스트는 이제 그 제조업에 인턴을 하는 게 조금 좋겠죠. 근데 인턴하기가 좀 쉽지 않죠. 정말 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인턴이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뭐 취업 지원 센터나 취업 지원처에 가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번 방학 때 저 이제 현장 실습 같은 거 해볼 수 있을까요? 작은 기업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이공계 또는 뭐 인문사회 계열인데 제조업을 해야 돼요? 또는 제조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 이제 분야가 좀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조직 경험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왕이면 제가 추천하는 부분은 제조업을 경험하는 걸 좀 추천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조업
일자리 수가 이제 많다고 1강에서 살펴봤죠. 제조업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또 기회가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또 이제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을 경험하면 다른 기업에 준비를 하더라도 이제 대입해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 경험을 추천하는데 뭐 인턴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짧아도 좋으니까 현장 실습을 좀 하거나 그리고 제조업 분야 중에서도 조금 분야가 달라도 괜찮으니까 조직 경험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경험의 추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우리 이제 제가 경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 4강에서 경험을 얘기했는데 경험은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눈앞에 다가오는 경험을 그냥 사실 이제 닥치는 대로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경험을 잘 바라봐야 조금 더 원하는 미래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험들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할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좀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생각은 그 경험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질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경험의 목표를 좀 세워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 많이 만나봐요. 저는 인턴 몇 개월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면 실무자들이 하기에도 너무 민감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잠깐 있다가는 인턴에게 대단히 어려운 일을 맡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막상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실망하거나 좀 아쉬워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내가 직접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가 경험의 목표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큰 개념은 여기에 핵심은 내가 조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조업이면 좋고 제조업 중에서도 내가 지원할 직무와 관련되면 좋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큰 개념은 조직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그 경험 기간 동안 그 조직의 조직도를 그리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당연히 홈페이지에 가면 조직도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직접 다시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 부장님이 있고 팀이 몇 개가 있는데 팀장이 있고 그리고 팀장 밑에 이렇게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조직도를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조직도의 최하위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매니저님은 어떤 대리님은 주요 업무가 뭐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직무 분석이에요. 그래서 직무를 관찰하고 다양한 직무를 관찰하고 직무를 분석하고 나와야 돼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런 목표를 갖고 가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경험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경험을 할 경험을 좀 배치하고 조직도를 그리고 나올 생각을 하고 살펴보니까 각 포지션별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무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분석하고 나와야 돼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나중에 조직에 가면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과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나와 다른 직무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협업을 잘해야, 팀워크를 잘해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은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갖고 가야 됩니다. 목표 하나만 더 정하면 우리 조직 관점으로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조직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경험해야 돼요. 역량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야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원할 제조 직무 중에 그 직무는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데 조직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경험에서는 이 역량이 실제로 이렇게 활용되고 필요하구나 라는 경험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도 목표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좀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뭔가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기소개서는 글로, 면접에서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결과를 가져가는 지원자들은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근데 원하는 결과, 아주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가는, 합격하는 사람들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1강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제조업에 대한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조업과 제조 직무에 대한 이해가 이제 기본적이 되겠죠. 이걸 이해하고 말하는 것과
이해하지 않고 말하는 게 바로 설명과 설득의 차이예요. 그냥 외워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설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설득이고 이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접하지 않고 또는 이해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들은 조금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자소서나 면접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자소서는 글로 하는 거고 면접은 말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제 글과 말인데, 글과 말은 내가 노출하고 싶지 않아도 노출되는 능력이에요. 자기가 혼자 쓴 일기 쓴 거 빼고, 혼잣말 하는 거 빼고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어때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연습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내가 아주 중요한 기회가 많은 제조업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준비하는 또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연습하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조 직무에 취업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계속해서 나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나와. 그래서 나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갈 분야는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정리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뭘로 연결한다고 했죠? 역량 중심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내가 어떤 준비를 할지 알 수 있고, 그래야 어떤 걸 요구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야 설명이 아닌 설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해서 나와 연결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관점이 나와 연결시키는 건데,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취업 준비 활동들은 나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어떤 자료를 접했는데 그게 내가 조사한 거예요. 이게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또는 어떤 자료를 접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봤는데 거기에 키워드를 내가 포함시켜서 말해보는 연습을 좀 하거나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거나 관계된 경험을 좀 계획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에 대한 큰 이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략 수립하는 데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정리를 마무리하고, 우리 앞으로 제조업에 대해서 이해를 원하는 친구들은 우리 1강부터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학습하는 걸 추천을 하고, 구체적으로 나랑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제 또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